오늘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을 탈 때 꼭 알아놓으면 좋을 것들 몇 가지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최근 영상에서 소아과랑 얼정케어 이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소아과랑 얼정케어에 아이를 데리고 간 후에 만약에 처방전이 나왔다, 아이가 먹어야 될 처방약이 있다, 이럴 때 소아과랑 얼정케어를 나오시기 전에 의사에게 꼭 물어보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어떤 약이 처방되는지, 약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루에 몇 번 먹이는지, 얼마나, 그러니까 며칠 동안 먹여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꼭 의사한테 물어보시고 오시고요. 들어도 기억을 다 못하실 수도 있죠. 근데 약국에서 약을 타시고 나면은 거기 다 이제 적혀 있잖아요. 뭐 약을 얼마나 며칠 동안 뭐 어떻게 먹여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병원에서 의사한테 들은 거랑 맞는지, 의사는 이 약을 A라는 약을 처방을 하기로 했는데 간혹 다른 약이 처방이 될 수도 있고, 꼭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물론 의사가 또 마음을 바꿔서 다른 약을 처방했을 수도 있지만, 그럴 때 다시 한번 소아과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처방약을 처음 받는 경우에 병원에서 소아과 얼정케어에서 나오시기 전에 전자처방전이 내가 지정한 약국으로 잘 보내졌는지 미리 소아과에서 꼭 확인을 하고 나오세요. 전자처방전이 엉뚱한 다른 약국에 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 보내지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에 약국에서 약을 픽업할 수가 없으니까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이가 너무 아파서 소아과나 얼정케어를 가셨는데 간혹 또 보험이 없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보험이 없어서 병원이나 아마 얼정케어에서 비싼 돈을 내고 진찰을 받으셨지만 또 보험이 없으면 약국에서 약값도 또 비싸져요. 하지만 약들은, 어떤 약들은 좀 싼 약이 있거든요. 진료를 받으실 때 의사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내가 지금 보험이 없다, 우리 애가 보험이 없으니까 약을 꼭 싼 걸로 처방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의사들도 대충의 약 가격은 알고 있거든요. 특히 안약이나 이제 귀에 넣는 약, 이런 약이 브랜드 약은 좀 많이 비싸요. 보험이 없음을 미리 말씀을 하시고 이제 좀 저렴한 약으로 처방을 받아오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저렴한 약이라고 해서 뭐 약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여러 가지 약의 종류가 있고, 또 어떤 약들은 조금 싸고 또 어떤 약들은 브랜드 약이나 신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비싼 경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약의 가격을 의사와 미리 상담을 하시는 것도 보험이 없으시다면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약국 이용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요즘 약국들은 다 약국 자체에 앱이 있어서 전화기에 앱을 다 깔아서 약이 지금 약국에 도착을 했고 약이 조제 중이고 약이 이제 픽업할 수 있게 딱 준비가 됐다, 이런 것들을 다 한눈에 보여주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이러한 앱을 미리 깔아 놓으면 약국에 전화를 하거나 약국에 가지 않아도 약이 준비가 됐는지 쉽게 알 수가 있으니까 정말 편리하고요. 또 우리 아이가 또 약을 먹은 히스토리가 약국 전산에 다 보관이 되죠. 한국에서는 약국에서 뭐 이 환자가 어떤 약을 먹었는지 쫙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약국을 이용하더라도, 아니면 병원에서도 이 환자가 최근에 복용을 한 약들 같은 경우를 다 검색을 할 수가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 사보험 시스템이고 또 뭐 약국이랑 병원이랑 그런 전산 자체가 다 통합이 되어 있지 않아서 내가 먹는 약의 정보가 한 곳에 저장이 되어 있지가 않은데, 약국은 꼭 한 곳만 이용을 하시는, 약국에서 제공하는 앱을 이용을 하면 내가 먹었던 약들이 딱 거기 다 저장이 되니까 내가 어떤 약을 예전에 먹었지, 이런 것들 다 검색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처방전 타입을 볼게요. 요즘 보통 소아과에서는 다 전자처방전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얼정케어 같은 경우에는 전자처방전도 있는데 종이에다가 처방전을 프린트를 해서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의사가 손으로 직접 약 이름을 적어서 주는 처방전도 아직은 많이 있어요. 팩스로 처방전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전화로 그냥 말로 해서 처방전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처방전 타입이 있는데, 전자처방전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보내기만 하면 약국에서 바로 약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훨씬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끔 또 이게 안 오는 경우가 가끔 있고요. 아니면 내가 지정하지 않은 다른 약국에 전자처방전이 가 있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고요. 페이퍼 처방전, 종이로 된 처방전이 제일 확실하긴 하지만 또 그거를 가지고 내가 약국에 와서 제출을 해야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기 시작하니까 조금 느리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가끔 약을 픽업을 하러 가시면 약사나 이제 약국 직원이 이거는 이 약은 처방전이 필요한 약이 아니고 사실은 OTC, 그냥 약국에 이제 진열되어 있는 약 있잖아요. 그냥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 오버 더 카운터 약, 그냥 저쪽에 가서 사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사가 처방전을 보냈는데 그게 그냥 OTC 약이었던 거죠.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감기약이나 항히스타민제 이런 것들을 그냥 처방전으로 보내는 의사들도 있고요. 어쩔 때는 세타필, 세라베 이런 크림을 이거 다 그냥 살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또 처방전으로 보내는 의사들도 있어요. 의사들은 환자가 이제 그 약을 샀으면 좋겠어서, 그 약을 꼭 사서 먹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의사가 이렇게 처방전을 보내줬다고 해도 세타필이나 세라베 이런 크림이 보험으로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러한 OTC 약들은 보험에서 대부분 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야 되고요. 어떤 건지 모르면은 이제 약국 직원이나 약사한테 직접 골라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약국에 도착을 하셔서 약을 픽업하실 때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게 약 가격이 보험이 적용이 돼 있는 가격인지를 꼭 확인을 하세요. 만약에 그 약국을 처음 가시는 거라면 보험 정보가 약국에 없기 때문에 약 가격이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일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보험증을 보여주시고 보험을 적용시켜 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한국처럼 보험 정보가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자동으로 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가끔 병원에서 보험 정보를 같이 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따로 꼭 요청을 하셔야 되고, 어떤 분들은 보험증 하나에 병원에서 필요한 정보가 다 있고 약국에서 필요한 정보가 다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쓰는 보험증 카드가 따로 있고 또 약국에서 쓸 수 있는 보험증 카드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약국에서 필요한 그 보험증을 꼭 약국에 제출을 해주셔야 보험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험이 없으신데 약 가격이 비싼 것 같다, 의사한테 싼 걸로 처방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인터넷에서 굿Rx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약을 조금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 쿠폰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시면 조금 더 약을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약국에서 아이들 약을 픽업하실 때 약사에게 몇 가지 특별 요청을 하실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애들약이라고 따로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물약, 서스펜션, 시럽 이런 약들을 아이들 약으로 쓰는 건데 보통은 맛이 좋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약을 픽업하실 때 이 약의 맛이 어떤지 꼭 물어보세요. 보통 많이 쓰는 항생제 같은 경우는 버블껌 맛 이런 식으로 맛있게 만들어져 나오긴 하지만 또 맛 없는 항생제도 있고 또 다른 항히스타민제나 여러 가지 약들이 좀 맛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약이 맛이 없는 약이라고 하면은 플레이버링을 요청을 하셔서 따로 한 2, 3불 정도 추가 금액을 내시고 약에다가 조금 맛있는 맛과 맛있는 향을 추가하는 건데요. 그러면 아이들이 맛없는 약을 조금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약은 대부분 물약이기 때문에 이거를 냉장 보관해야 될지 실온 보관해야 될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약국에서 약을 픽업하실 때 약을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약을 픽업할 때 한국에는 아기 약병, 물약병 이런 걸 주는데 여기는 보통 서린지, 주사기로 된 그 약을 먹이는 그런 도구를 주죠. 서린지라 그러는데 애들이 아플 때 보면은 약을 하루에 2번 먹는 경우에 아침에 약을 먹이고 이 주사기를 또 미처 씻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픽업하실 때 이 메저링 서린지를 하나 더 줄 수 있는지 물어보시면 아마 하나 더 그냥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한국 분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미국 약국에 2가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바로 리필이랑 트랜스퍼예요. 약이 리필 되는 거 알고 계세요? 보통의 일반적인 건강한 아이라면은 아파서 약을 먹는다고 해도 잠깐 먹는 항생제 정도기 때문에 약을 계속적으로 먹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아이가 아토피가 있거나 아니면 천식이 있는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어떤 약을 매일 계속적으로 복용을 하게 되겠죠. 약을 복용하는 기간이 몇 달이 될 수도 있고요.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약을 지속적으로 쓰게 되는 경우에 리필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은 약을 한 번에 한 달치 정도 처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한 달치 약을 다 썼을 때 그 다음 달에 먹게 될 약을 리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약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약은 의사가 1년치, 12달치를 한 번에 의사가 약국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어쩔 때는 뭐 한 두세 달치를 약국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약을 픽업하실 때 내 이름이 적혀 있고 약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 표에 보면은 리필을 몇 번 할 수 있는지 적혀 있는데요. 그 리필이 남아 있다면 내가 이 약을 다 먹었을 때 그 다음 달에 의사를 만나보지 않아도 그 같은 약을 약국에서 다시 리필해서 드실 수 있는 거예요. 뭐 우리 여자들은 피임약 같은 거 보통 의사들이 1년치 약을 다 약국으로 보내거든요. 근데 뭐 피임약 패킷이 보통은 28일치죠. 그 28일 동안에 피임약을 다 먹었을 경우에 그 다음 피임약은 의사한테 요청을 하지 않아도 약국에서 리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탄 약을 거의 다 먹어갈 때쯤에 약을 다시 리필을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약을 리필할 수 있는 게 남아있지 않다면 다시 의사를 방문을 하셔서 약을 처방을 받으셔야 되고요. 의사를 방문하시기 좀 힘든 경우라면 의사 오피스에 전화를 하셔서 리필을 좀 더 해줄 수 없냐고 요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약국에서 직접 의사 오피스에 리필 리퀘스트를 넣기도 하니까 먹고 있던 약이 다 떨어져 간다면 약국에서 상담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트랜스퍼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트랜스퍼는 말 그대로 약을 처방전을 옮기는 거예요. A라는 약국에서 B라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옮기는 거죠. 보통은 A라는 약국에 내가 먹어야 될 약이 없을 때 근데 그 약이 내가 너무 급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처방전을 B라는 약국으로 옮겨서 이 B라는 약국에서 내가 그 약을 타먹는 거죠. 일반적으로 트랜스퍼를 요청을 하면 같은 약국 체인, 뭐 월그린스면 월그린스, 같은 약국 체인이라면 당연히 가능하고요. 또 다른 약국 체인도 가능해요. 월그린스에서 CVS로도 가능하고 또 반대로도 가능하고 다른 여러 약국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모든 약이 가능한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대부분의 약이 가능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심지어 주가 달라도 뭐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 이렇게 주가 달라도 트랜스퍼가 가능하니까 혹시 이사를 가시거나 아니면 여행 중이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에 또 트랜스퍼가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같은 약국 체인이라면 바로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약국 체인이라면 조금 보통은 시간이 걸려요. 보통은 한 두세 시간 또 약의 종류가 많으면 그보다 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으니까 트랜스퍼가 필요하신 경우에 약국에서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얼정케어나 만약에 응급실에 갔다 오셨다 그럴 경우에는 약국을 가는 시간이 조금 늦어질 수가 있죠. 밤 9시, 밤 10시, 어쩔 때는 새벽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럴 때 24시간 하는 파머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보통 그로서리 마트에 있는 그런 약국들은 24시간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월그린스나 CVS 같은 경우는 약국 전문이기 때문에 그 약국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24시간 하는 약국이 있어요. 만약에 응급실이나 얼정케어에 다녀오셔서 약이 늦은 시간이나 새벽 시간에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러한 약국을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보통 이 미국 약국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20대, 30대보다는 40대, 특히 50대 이상의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처방약을 타는 경우가 좀 더 많으시니까 잘 알고 계신데 오히려 20대, 30대 젊은 엄마들이 좀 약국 이용을 어렵게 느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몇 가지 팁들을 정리를 해보았고요. 약국 이용 방법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